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재선거를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요구는 또 세 분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장동혁 대표. 네. 네.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 재선거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다간다 방송 오기 직전에 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왔었는데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육감 후보로 원래 출마를 하려면은 뭐 교직 경력 3년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직 보유한 것이 최근 1년 내에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중대 사유가 뭐냐면은 이런 신문사 언론사의 대표거나 아니면은 편집인으로 그 절대 근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최근 3개월까지. 네네. 근데 한 후보가 지금까지도 편집인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법적으로 다 찾아봐도 다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트에는 그 후보의 그 언론사에는 메인부터 뉴스까지 싹 다 본인의 치적, 본인 홍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인들은 이 선거에 출마하기 90일 전에는 이제 사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걸 그대로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선관위에 처음에 후보 등록을 할 때는 여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 문제 에듀인 뉴스라고 하는 것에 이 편집인을 찾아보면요. 그 윤호상이라고 이름이 딱 되어 있고 저기 서울시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저 언론사, 신문사 이름에도 발행인 이름에 윤호상이라고 이미 현재도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분을 이 서울시 선관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내버렸고 이분이 지금 3위예요, 3위. 근데 2위와 3위의 표를 더하면 둘 다 이제 보수 뭐였더라? 중도 보수 단일화 후보, 네. 그다음에 보수 단일화 후보, 다들 단일화 딱지를 자체적으로 붙이고 출마를 했던 분들이에요. 자칭 이제 단일화된 보수의 후보다. 근데 두 분이 보수의 후보라고 하면 둘을 더 했다면은 사실 1위 후보를 너끈히 이기는 그런 결과였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선관위에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2위 후보가 막심한 피해를 본 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소청이라고 하나요? 그 네네. 선관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좀 전에 했는데 저도 이걸 보고 이 언론인으로서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됐던 이 규칙은 출마 잘하면 웬만하면 다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게 여러 번 문제가 됐던 판례까지 다 있는데 네. 어떻게 이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됐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쇼킹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건 왜 쇼킹하지? 서울시 교육감 누가 당선됐죠? 그 정근식 후보 원래 이제 계셨던 분이. 그럼 만약에 저 윤호상 후보가 만약에 그 선거인 자격으로 못 나갔더라면 이제 그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교육감 선거 좀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웃으면하는 얘기가 네. 아니 딱 봐도 뭐 빨간 쪽인지 파란 쪽인지 현수막은 다 색깔로 그렇게 해놓고 그냥 요렇게 눈 가린 척하면서 네. 당색 없어 당색 뺐어 하고 교육감 선거하지만 누가 봐도 뭐 진보 단일화 뭐 보수 단일화 이렇게들 얘기하고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는 늘 보면은 교육감 선거할 때 왜 단일화가 안 돼서 후보가 2명, 3명 나눠서 나오냐.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다 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8분인가가 그렇게 아마 출마를 했을 거예요. 아주 많이 출마를 했는데 그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둘 다 이제 보수 후보라고 이제 출마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여러 번 검토를 이제 법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서울시 이 선관위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맞다. 제대로 스크리닝을 안 했다라는 이제 그런 원래 결론이 안 해요. 나왔죠. 원래 안 한다고요. 원래 안 하는 게 뭐예요? 공보물에 보면은 앞에 후보자의 신상 명세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하나 틀리잖아요. 날아가요.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상 명세를 선관위에서 스크린을 못 해요. 왜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은 후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학력이 어딘지 그걸 다 검색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고발이 들어가면 날아가는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캠프 계셔보셔서 알지만은 공보물이나 그 후보 신상 명세할 때 언제 사퇴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 부실선거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선거 캠프 단위에서 똑바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다만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장동혁 대표 얘기로 돌아가면 네네.
제가 어제 저기 시위를 봤는데 많이 오염됐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는 저건 정당하거든요. 네네. 참정권 침해받는 건 거기에 붕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선관위는 매우 잘못한 일이고 그래서 저기 시위하러 모인 사람들이 재선거라는 구호로 그냥 집중해서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는 무슨 찌째명 사형 뭐 그리고 윤호개인들 구호 이런 거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의 당리랑 이익 때문에 저기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화정의 위기를 걱정한 2030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빼앗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당에서. 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거기 다 한 대로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국민의힘은 좀 빠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서도 저거를 보수 집회, 극우 집회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똑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한길 씨, 윤핵관 이런 장동혁 이런 분들은 빠져야 돼요. 저기에서. 근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와서 똑같은 한 표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떤 무리를 뭔가 대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가 리딩을 하자고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앉아서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좀 찌째명 사형이라는 구호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걸 외치는 그 분의 자유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외친 거잖아요. 선거 안 시위 그걸 안 우리가 보셨죠? 가서 저희 국민의힘인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있나. 시위 안 보셨죠? 저 갔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가서 얘기 듣는데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이준석 대표 어머니의 국적을 궁금해하고 그거는 돌발 상황이라 치자고요. 하지만은 소위 마도를 잡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인사당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면에 내세워서 그 목소리들이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는 이제 현장에 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정당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제 존중을 한 거죠. 아니 무슨 그리고 소리야? 그 이제- 목소리를 냈다니까요. 어젯밤에 근데 완전 전면당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걸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강남 쪽에 약속 있어갖고 좀 갔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 약속이었던 친구 완전 정치 저간층이에요. 얘기해 보니까 이번에 투표도 안 했대. 근데 가자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갖고 잠깐 들렸는데 얘기한 게 원래 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다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밤이 될수록 점점 흔히 빠지는 얘기하는 거죠. 짠물로 네. 변하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뭐 오염됐다 변질됐다는 표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있던 사람들이 뭔가 그거에 오염된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와 같이 지금 재선거에 대해서 이 본인들의 참정권을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월요일이니까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본인들이 뭔가 좀 더 이게 내 월요일의 생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께서 남아 계셨던 건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런 쪽으로 강했던 것 뿐이죠. 그쵸. 그래서 일찍 갔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소수고 문 대변인께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미리 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는 게 되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오케이 근데 그거를 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아침에 외치던 사람들 집에 갔으니까 당신들 집에 가세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나 뭔 얘기하는지는 알거든. 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는 알지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비판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컨트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정치인들이 문성호 대변인께서 내가 가봤는데 거기에 2030들이 실제로 그래, 참정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되는데 하고 국민의 비판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막아야 반응을 된다는 그걸 어떻게 건 아니지. 막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비판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막으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먼저 꺼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밤이 돼서 제가 짠물이라고 표현한 그분들도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는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강해짐으로써 혹은 그분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진짜 지금 이걸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켜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통제해야 되고 어떻게 뭐 바꿔야 되고 막아야 되고 국민의힘 누구가 뭐 막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막아? 아니 그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도부 거기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자꾸 그걸 감싸시는데 두 분이 시민의 한 사람 오히려 난 감싼 게 아니야. 감싼 게 그걸 어떻게 아니고 막냐고 아니, 얘기를 한 어차피 거야. 여론이 지금 안 좋고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확인해 보니까 뭐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뭐 대진년이다 어떻다 안 해보니까 여러 목소리들이 지금 다 혼대돼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은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요 걱정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제가 어저께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많은 그 글씨 적어놓은 것들이나 사람들이 외치는 거 보면은 자원봉사는 오케이인데 정당인은 X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다 움직이는 거다. 정치적인 목소리 자제하자 이런 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자정작용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게 더 우리가 나서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원래 취지가 오염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또 가서 말리라고 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대니까 아니, 정당인들 가지 말라면서 방금 아니 그게 근데 또 아니라 가서 말리라면서요.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 다 빠지라고 했죠. 제가 뭘 오케이, 가서 오케이. 말리라고 했어요. 아니 아까 아까 처음에 말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통제가 안 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무슨 그 뭐야 찌째명 이거 여기에 서서 아예 카메라에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말장난하지 저는 마시고요. 하은기 대변인님의 의견에 아이, 동의를 진짜 해요. 짜증나게. 완전히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쩌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정치 집회처럼 변질되니까 국민의힘 아니, 인간들 다 완전히 빠지라는 동의해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럼 동의하는데 말장난을 해요. 아니 알겠습니다.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어떻게 예. 통제하냐 얘기한 거고.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양쪽.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변인 신분으로 왔고 한 사람이 국민으로 왔는데 그 현장에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정치적 목소리는 좀 우리가 자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그래서 있는 실제로 거죠. 저도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이냐 하고 정치인 다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갔지만 저 진짜 잠깐 있다 왔거든요. 근데 왜 잠깐 있다 왔냐? 내가 여기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시면 다행이야. 근데 어쨌든 개혁신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 어떤 이 움직임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안 갔으면 하는 그 마음 나도 맞다고 생각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떻게 이미 갔고. 근데 이 실제로 우리 진영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 그 막 조롱당하는 걸 가지고 또 조롱하고 있는데 전 그런 것도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지 않게 애쓰고 있는데 그게 진영 다르다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여기 나갔던 20, 30대들의 공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각 정당이 이걸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어젯밤처럼 되니까 통제를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씀처럼 못 막을 것 같으면 그렇게 변질되는 걸 못 막을 것 같으면 가지를 마시라 이 얘기가 취지인 거예요. 그거를 뭐 아까 막으러 했다가 뭐 지금 가지 마라 했다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니까 제가 항의하시는 거죠. 항의 드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좀 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 있다고 저는 느껴졌던 게 처음에 그 투표소에서 이제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 투표함 반출되면 안 된다. 아직 선거 안 끝났다. 그렇게 이제 거기 앞에 이제 계속 계셨을 때 그때 정당인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경찰분들이 뭐 강제로 뭐 이거를 연행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물리적 충돌을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오래 있자 기자회견의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경찰분들께 알려가지고 그 상황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개표소인 저기 그 핸드볼 경기장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운집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기치 못할 충돌이나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도 한 사람의 이 준 헌법기관에 이제 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근처 어딘가에서라도 한 명씩이라도 좀 있으면은 좀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데 생각을 저는 좀 그렇게 해봤어요.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좀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언론에 이슈가 돼가지고 굳이 안 가셔도 카메라는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뭐 그게 카메라가 없고 이런 거는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다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맨날 민주당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걸 엎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다기보다 현장에 그래도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쉽게 제지를 당하지는 못하는 그런 효과들은 제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오히려? 얘기는 오히려 있어서 더 강렬하게 될 수도 있고 폭력적인 사태로 갈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왜 짜증이 나냐면 그래, 저게 왜 우리를 우리가 공격하는 게 짜증을 내?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분들 중에 자연스럽게 모인 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당의 비판적이라고 해서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나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짠물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 달라 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하면 그걸 좀 존중을 해줘야지. 그걸 그렇게 당리로 이용하려고 하고 방어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하홍기 대변인도 이게 시위가 오염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원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알겠는데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그분들은 집에 가신 것뿐이에요. 월요일 날이 아침이 맞아요. 있어야 되고 주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흔히 얘기하는 짠물이라고 표현한 그분들은 그냥 계속 남아 계셔서 목소리를 낸 거지. 뭔가 이 분들의 마음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에 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근데 그게 근데 카메라- 그걸 언론에서 자꾸 오염됐다 그러고 이게 지금 오염돼 가고 있다고 하고 그럼 그게 프레이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것도 장소가- 같은 의미로 그 조작했어요. 장소가 되게 커요, 얘기를 좀 본인들의 마무리할게요. 뭐 얘기를 좀 의견이니까. 마무리할게요. 네. 그 아까 전에 통제 안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지도부들 가지 말라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이거를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오염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난 안 된다고 봐요. 같은 의미에서.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보수 유튜버들이 비추고 있는 카메라예요. 거기서 아예 그런 오염된 구호들을 내보내요. 그게 무슨 제가 프레임을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을 찍고 있어요. 그 현장을 찍고 있고 그 현장을 안 가는 사람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문성호 그러니까. 대변인처럼 원래 있던 사람들 다 가고 저런 사람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오염된 게 아니죠. 시위가 변질되고 있다 오염된 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오염된 것만 찍은 거지. 그렇게 보인 거지. 실제로 아니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오히려. 알겠어요. 거기가 네. 장소가 되게 커요. 뭐 1-2, 뭐 1-3 서울에 입구밖에 못 되게 갔어요. 많고 저는 싹 다 갔으니까 거기가 되게 커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7투표소에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아파트에 레메안 땡땡땡땡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이때 이 사건 때문에 계속 근처 어차피 동네니까 거기 시위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밤늦게는 가지 않고 뭐 3, 3, 5 가족들이 낮에 주로 간대요. 해 빠지면 가고. 근데 거기가 워낙 넓은데 그렇게 유튜브 화면에 잡히는 곳은 그 앵글 안에 있는 그 주요한 어떤 1-3 앞에 주로 많더라고요. 거기만 비추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한 곳만 비추고 있는데 거기를 보고 오염됐다, 변질됐다. 그러니까 저도 지하철역부터 쭉 걸어서 그 안에를 쭉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오염됐나? 다 시민들이고 심지어 유모차 끌고 오고 이 외건에다가 아이 2명 태워서 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구구 집회로 변질됐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입장이 완전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 집회 다 극우 집회라고 몰아붙이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지금 그걸 분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분리를 자꾸 막으시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난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뭐 분리하고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하실 수도 이번 있죠. 선관위의 실수에 관련된 집회가 번질이 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 좀 하고 예.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집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왜 재투표 재선거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요 요구에 대해서 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예. 장동혁 대표가 왜 재선거를 요구하는지. 네. 예.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그 잠실에 투표소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은 마지막엔 50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50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투표지 없다 그랬는데 어디서 막 지퍼백에다가 투표지 넣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사람들한테 발각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이 소중한 투표를 선관위가 잘 관리를 했느냐 그리고 실제 지금 문제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은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출구조사 나오고 개표하고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표라도 이게 오염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투표 부족했던 지역도 50개 정도지만 송파처럼 아예 투표를 못한 채로 개표가 되어버린 지역도 있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재선거가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걸리지 마시라고 고수톱을 치면 마지막에 4장 남아야 되는데 한 장이 어디 갔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 판 다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임의 룰이 훼손이 됐으면은 다시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정략적으로 한다, 뭐 혹은 정치밥 좀 챙겨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이긴 선거에 왜 죄를 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이거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저기 현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선거의 기본 룰이 깨졌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납득하겠냐, 그냥 딱 단순한 그 논리 하나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원론적으로 재투표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사건들이 발생한 투표소에 한해서는요. 근데 반대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재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이분들은 올바르게 투표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원론적으로 뭔가 전국까지 이 범위로 확대하는 이유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주 내내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보통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됐던 투표소들 재투표를 하자. 아니면 뭐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늦게 해서 뭐 출구조사 이후에 투표했어야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재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해당 투표소들이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합리적이네. 갑자기 전국으로 확대해서 재투표를 하게 되면 반대로 문제 없이 투표한 사람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저는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확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전국 재투표 얘기를 어떤 패널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문 대변인께서 저보다 온건하네요. 아 그래요? 저는 문제 있는 투표소가 아니라 재투표를 한다면 그냥 서울 전부 재투표. 서울만.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처럼 뭐 그게 되면은 해야 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닌데 뭐 다시 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서울 재투표하면은 더 큰 격차로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점 하나를 짚고 네네. 방금 저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만 다시 재투표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 국민의힘이나 지금 잠실에 모인 분들이나 납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도 법이고 절차도 절차인데 어쨌든 선거에 대한 신뢰는 공화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잖아요. 이 근간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김용훈 부대변인 대변인인가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 보기에는 이미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출구조사가 발표됐고 이 전반적으로 오염된 게 있으니까 그냥 싹 깔아놓고 새로 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투표소뿐만 아니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은 저는 문성호 대변인보다는 조금 더 강경하게 그냥 싹 다 그냥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절차잖아요. 저희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했거든요. 선관위 탓 안 했거든요. 선관위 부실 관리와 무관하게 어쨌든 패배를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투표 하려고 그러면은 절차적으로는 당선인께서 드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선인이 드랍을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당선인께서. 그냥 저희가 패배한 쪽에서 계속 재투표를 요구하는 게 저희는 부담스럽거든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로 저는 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 이런 거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그때 뭐 법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떨어진 측에서 걸어줘야 패배한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긴 사람이 걸거든요. 또 반대구나. 이걸 하는 게 법률적으로 재판을 진행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통 기각을 때려버려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근데 제기한 저는 이익이 방금 없다. 한기 대변인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같이 해야 돼. 그렇지. 둘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어느 한쪽한테 당신이 당선이니까 하십시오 혹은 당신이 졌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서로 공 넘기지 말고 일리 있네요. 여야를 떠나지 않고 만나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리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패배한 쪽에서는 그렇게 먼저 주장하게 되면 불복하는 것 같으니까 먼저 국민의힘에서 그럴 의사가 있다는 정도를 비춰줘야 그럼 절차적으로 저희가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사퇴를 하든가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캠페인을 못해서 졌는데 이 투표 때문에 진 것처럼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선관위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진 것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좀 모아주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아니냐는 거죠. 당대표가 전국 재투표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목소리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인 거 아니에요? 전국 재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거는 그렇긴 한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 입장은 우리가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전국 재투표를 얘기한 거니까 화두를 던진 거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받을 하겠다 건가 말 받겠다 건가. 어떤 지역 하겠다 얘기가 나와야 그런데 된다고 보거든. 대변인께서 잘 아시지만 장동혁 대표 이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표 개인의 얘기다 이래 쌓고 그거 당선인도 얘기를 안 딱 하고 있어. 누군지 나 이름도 맞긴 해. 읊을 수 맞긴 있어. 한데. 20몇 명 딱 있어. 맞긴 한데 네. 그런데- 당선인의 입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할게요. 서울시장 이긴 게 장동혁 네. 대표 공인가요? 음. 장동혁 대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 선대위는. 그죠? 그러면 당선인과 그 오세훈 시장 캠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선인은 아무 입장이 없는데 장동혁 대표 그냥 자기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에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죠. 저도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복잡함이 있죠. 저도 대놓고 얘기해서 대표의 입장이 대표가 입장이 아닌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의총은 뭐- 이럴 때 열어서 해야 되는 네, 건데. 그래도 어쨌든 대표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좀 더 나는 나왔으면 좀 더 얘기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양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네. 서로 핑계 대지 말자 이거지. 사실은 뭐.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긴 사람은 또 소를 제기했을 때 이익이 네네네. 없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패배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승복했잖아. 이게 계속 루프를 도니까 차라리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보들이 만나든지 아니면 이거는 빨리 네. 당론을 양측 다 정하는 것이 근데 맞겠다. 그러면 저는 그 마지막으로 생각이 한 들어요. 마디만 더 드리면은 마지막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전국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구나 경남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그럼 서로 한번 제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긴 지역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긴 50개 지역에서 세대에 내지 말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0개 국민의힘도 핑계 대지 투표소가 말고 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세 지역이 50개 투표소가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면 그러니까 되잖아. 같이 해야 된다니까. 서로한테 등 떠밀지 말고. 이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같이 아니 만나서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당론으로 하는 게 방금 낫다는 거는 거지. 이상한 건가? 나는 하원기 대변인 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대로 그냥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서울에서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해주면 되지. 저는 아니야. 문 대변인 말씀처럼 전국 재선거 이거는 말도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된 서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는데 근데 지금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지 부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50개 정도가 그렇겠다고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거 네. 말에 의하면. 근데 뭐 그 지역을 다 그럼 하든가. 그러니까 부산, 대구, 그다음에 연수구, 그다음에 서울 네, 그렇게 다 있죠. 근데 이게 또 복잡한 게 부족은 했는데 6시 전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말을 6시 이후에 마무리를 뭐- 했으면 이건 또 다른 그러니까. 얘기고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월요일이라서. 결국 6시를 넘겨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다들 지역에 신나게 대해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재투표를 저는 주말에 해야 하고 된다고 싶었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참정권 모아가지고. 침해에 해당하는 게 하는 본질이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전국 양해 갑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나라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장동혁 자, 대표께서 왜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 이러실까 투표는 하는 것이죠. 재선거는 국민이 원하면 하는 거죠. 국민이 그러니까. 원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국힘에서 하자, 뭐 민주당에서 하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이 하자 그러면은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전한계 씨가 주장했던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이제 뭐 신뢰성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정당이 관여를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의 이런 불신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선거 요구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이 장동혁 대표의 거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도 그렇고 뭐 이제 원내대표 송호석 원내대표도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또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요걸 이제 계속 버티는 거냐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도 꼼수로 이용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장동혁 대표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임기가 남아 있는데 버틴다는 표현도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 당 대표직에 대해서 어떠한 뭐 중대한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솔직히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잘못했다면 난리가 났겠지. 네. 전국의 이 시군구 지자체장 선거에서 우리가 많이 패했다면 2018년처럼 패했다면 완전히 지금 다 전복이 됐겠죠. 지금쯤. 네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계속 이제 언론의 소수의 어떤 목소리가 계속 대서특필화되면서 거치 고민. 심지어 처음에 그 조선비즈에서 전당원 투표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대표님 이거 우리 맞나요?
그랬더니 오보.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또 보듯이 계속해서 언론이 실제 우리 당의 움직임보다 더 빨리빨리 진도를 밟고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거치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대표의 버티셔야죠. 거치 고민 버틸까? 이 자체에 전 동의할 수가 없고 저도요. 네, 정말 뭐 선거를 정말 잘못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대표의 잘못 때문에 뭐가 크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2018년에 비교해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진 않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네, 크게 하자가 있다.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동의합니다. 계속 버텨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됐네요. 100% 동의합니다. 네. 야, 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저게. 아, 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존중합니다. 임기가 그 당의 사정은 그 당이 있으니까 알았어. 예. 뭐 나가지 않는다라는 원론적인 얘기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또 우리 정치 관례가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세요. 여기서 복잡해진 게 얘기하신 바대로 이번 선거가 패배라면 패배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승을 했다고도 봐요. 서울 같은 데는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문제는 이거예요. 애매하죠. 그냥 네. 일반적인 공천 과정을 거치고 일반적인 상황을 거쳐갖고 서울 이렇게 신승을 하셨으면 방금 얘기하신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되는 그 과정부터 애초에 장동혁 대표를 배제해버리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이선 후퇴를 직접 얘기하셨고 캠프 따로 차려서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승리의 공에 있어서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말하기가 참 이렇게 염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본인이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사퇴를 안 하고 만덕산을 하시겠다면야 뭐 그러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런 책임 있는 정치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래도 왜 이전에 선거에 패배하면 대표들이 본인 임기 남았음에도 물러났는지 그 뜻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말로 아니 제가 뭐 이 반박 안 하고 다 동의한다 그러면 조롱한다 그러고 반박을 조롱한 거 하면 맞잖아 지금은.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해봐야 정상적인 얘기해봐야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거고 그 당의 사정은 그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뭐 당 대표가 버틴다 제가 그 당에 있었으면 당 대표 버틴다 그러면 매일매일 사실 물러나라는 말 했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면. 근데 사실 구성원들까지 다 그걸 추인한다 그러면 물러날 이유가 사실 없죠. 만약에 물러날 이유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지금 우리 당 특징이 그렇잖아요. 다들 일어났겠죠. 단일 대오를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지지율 같은 경우 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41.1%, 0.7%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놓고 대표야 네가 잘못했고 우리 당 지금 완전 선거 대패하고 나락갔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나가라. 지금 0.7%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적은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데 당 여기에 대표는 대해서 책임론이 좀 대표에 대해서 강하죠. 어떤 책임을 물으라는 건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물러납니까? 아니 근데 근데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아서 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좀 덜 나오는 거지. 저쪽도 만약 임기 많이 남았으면 물러나라고 얘기 지금 엄청 사실 나왔을 거야. 내용적으로는 패배한 거 아니냐 지지율 네. 격차 이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형식상 이긴 쪽인데도 이제 당대표 책임론이 불고 있는데 졌는데도 뭐 잘했다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하면 뭐 존중합니다 저는. 자, 국힘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선을 좀 서두르면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정점식 후보가 좀 국힘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원내대표는 혹시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진영 간의 신경전이 좀 뜨겁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걱정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도 장동혁 대표와 친하다는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고로 정점식 전 정책위장 우리 의원님도 장동혁 대표와 막역한 그런 사이가 원래도 아니었고 정책위의장으로 좀 이제 다 중진 의원님 중에서 좀 무게감 있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 네네.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셔가지고 정책위의장이 되신 거지 두 분이 뭐 사석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관계 자체가 원래 아닌데 지금 또 친장동혁계 원내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딱 원내대표 후보 세 분이서 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한 분이 결정이 되는 거고 두 분이 이제 한동훈 무소속 당선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복당에 찬성하는 분이고 정점식 의원님은 그거는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만 있는 거지 친장동혁과 비장동혁이라는 그 프레임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참 국민의힘은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방금 전에 이게 댓글을 보는데
남의 당 사람이 왜 타당의 대표에게 뭐 사퇴하라 마냐 얘기를 하시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직업이 뭐 논평하는 거라서 그냥 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 원내대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잘 해결하실 거라고 나보고 나쁜 생각합니다. 놈이라며. 아니 난 일본 이제 얘기 의견 받아들인 거야. 진지한 마음. 그래, 예, 홍기야 웃어. 그래, 좋아. 예.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한동훈 당선인 복당과 또 장동혁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뽑는 건데 현역 의원들은 한동훈 복당, 장동혁 사퇴를 두고 또 어디에 표를 줄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이제 큰 요소가 되겠죠. 네, 앞으로의 전국 예상에. 네. 한동훈이 지금 복당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한 분 한 분 여쭤본 것을 좀 우리가 종합을 해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그 탄핵 때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탄핵 그 표결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당내 의견 충돌이 극심했었고 사실 그때의 다수의 의원들은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공개적으로 당시 한동훈 대표죠. 전 대표가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그때 아주 큰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님이 또 특검에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오세훈 후보와도 또 사이가 안 좋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껌껌이 우리가 따져보면은 원내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본 것들을 우리가 다들 종합을 해보면은 좀 앙금 혹은 그 당시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원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이제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니까 단일 대우하자 다 하나로 뭉치자 뭐 범야권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는 그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나온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럼 대변인은 입장은 뭐예요?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 입장은 저의 복당해야 입장이요? 된다. 복당해야 궁금하네요. 된가요? 저는 당원 게시판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개인적인 저는 뭐 밥 한 번 먹어본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당원 게시판을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나 의혹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저는 그거 하나에서 지금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저의 입장은. 네. 물론 뭐 당선 축하드려요. 근데 그게 아직 저는 해결이 안 돼서 동훈형이랑 이해가 아직 안 밥을 가요. 먹어본 사이는 아니다. 네. 네,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밥 안 사주겠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명할 기회도 줬고, 예. 근데 여러 이제 그런 법적 절차 있어서 가처분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SBS 생방송 중에 가족이 뭐 썼다라는 어떤 당무감사 나오니까 저희 가족이 쓴 것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유일한 어떤 해명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듣고 싶다는 유감스럽네요. 거죠. 네. 정치 평론 말고 그냥 국회의 실무 프로세스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네. 국회에 들어가서 막 법사위 들어가가지고 막 민주당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 당적으로는 진영적으로는 보수 재건한다고 막 장동혁 대표 막 뺨 때리고 이런 그림을 한동훈 의원 팬클럽은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 한동훈 의원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하나 발의할 때도 10명의 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친한계 의원 10몇 명, 20몇 명 확장하면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법안 하나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상임위를 배정받는 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배정을 해줍니다. 사부임을 해줘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그걸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장이 아무 데나 막 짱 박는단 말이에요. 법사위 안 주고 농해수위 이런 데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재수 의원 원래 농해수위였기도 하고요.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해수위 가가지고 보수 재건하고 자기 전문성이랑 아무 상관없는 법률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제 좀 협상하거나 합의하거나 대화하거나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근데 민주당이랑은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랑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캐릭터를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그 캐릭터를 바꿔야 합의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복당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다? 그럼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국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를 과연 국힘 의원들은 일단은 한동훈 동훈이 형을 과연 이제 복당을 시켜줄지, 복당을 시켜서 또 원내대표를 하는 게 더 맞을지, 요거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품격 정치해보쇼 닭간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힘에서 10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고, 이 당권파 지지를 받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한 그렇게 알려진 정점식 의원, 제 왼쪽에 보이시죠? 네, 가장 끝에 보이시고, 자, 비주류와 친한계 지지를 받고 한동훈 복당에 긍정적인 김도읍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3위권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의원과 스킨십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성일종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분 중에 과연 누가 될까? 저희가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간략하게 여기 하면서 넘어가고, 프로그램 아마 말미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의원을 하셨던 우리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좀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그 안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뭐 다른 당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고, 그 당에서 과거에 그 소위 원내 경선을 하는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 보면은 예상을 늘 빗나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를 좀 뽑아줘라는 그런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물론이죠 하면서 자기 소신껏 소신 투표를, 이게 비밀 투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 밖의 그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고, 심지어는 네. 박근혜 대표 시절이었나? 그 당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네. 소위 이제 그 당시에 뭐 친박계 친이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국회의장 후보가 돼서 국회의장이 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국민의힘이 면전에서 쓴소리를 하거나 그건 못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신껏 하는 게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당다운 건데, 네.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구성도 그렇고요. 그동안의 행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서울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그리고 재선거에서 평택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 그랬지? 언더 찐윤 해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관성대로 된다면은 이거는 과거의 보수당하고는 전혀 다른 양태죠.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콕 집기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콕 집어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반론으로는 다들 정점식 얘기를 하는데 예. 원래 보수 정당은 이럴 때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낸 적이 훨씬 많았다는 그렇다. 얘기를 들으면서 네.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원래 임기가 예.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총선 공천이라든지 관계없어요. 단지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국민의힘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여기에서 이제 방향 설정을 하는 원내 네. 지도부가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뭐 친윤계다라고 딱 그 이름 붙어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저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는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이 좀 이 흐름상 되실 것 같으세요?
이제 평상시 같으면 네. 대체적으로 당대표가 뭐 충청 출신이니까 네.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랄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원내대표 선출의 기준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성일정 의원은 열외가 되겠죠. 네. 말하자면. 김도읍, 정정식 중에 될 것이고. 예. 근데 지금은 또 예외적인 경우라서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 상임위 배분이 있어요. 네. 그럼 원내대표의 주 역할은 의원들 상임위 이제 배분하는 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들이 당의 좀 개혁이나 또 앞으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상임위를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에 맞게 누가 그 설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선거 끝났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네. 그냥 득달같이 빨리 긴급 의총을 열어서 당에 나아갈 바를 빨리 정하자. 예. 장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분출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의총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언더찐윤의 대표 주자인 정정식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너무 잠잠하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2028년 총선 생각하면서 다들 원내대표가 뭐 그때까지 가는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마당에서는 조용히 정정식 의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명의 그 후보자들 모두 장동혁 대표의 사퇴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시키겠다라는 시점이 없어요, 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물러날 기미도 안 보이고 물리적으로 주저앉힐 방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 사퇴해서 지도부가 붕괴되지 않는 한 어려운데 물러날 사람이 한 명 정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이 조금 개혁의 기치를 걸고 나왔습니다만 전 여전히 정정식 의원이 네, 가능성이 그쪽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3자적 입장이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지금 의왕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옥임을 추천.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정옥임 비대위원장 좋으시면 좋아요 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심 없이 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전 사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유저 아이오님께서는 개혁신당 힘내요. 닭간다 화이팅. 슈퍼챗 감사합니다. 나라라님께서도 2만 원 주시면서 때때마다 건강한 목소리 내주시는 이동훈 수석님. 팀 개혁신당 자랑스럽다 하셨는데 우리 팀 개혁신당 대표로 나와 계신 수석님 의견 주십시오. 글쎄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러네요. 그런데 일단 다수설은 정점식이잖아요. 다수설. 예. 그런데 정욱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변곡점 여야 갈릴 것 없이 막 맞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거가 끝나가지고 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에 28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의원들 개개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총의가 모아지면은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김도읍 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정점식 의원이 그 과반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2차 투표로 간다 이러면은 김도읍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이제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원들의 투표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개개인들한테 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상임위 배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스킨십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장 잘했다는 사람이 또 성일종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거 과정에서 정정식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은 조금 그런 데서는 소홀했는데 예. 뜻밖의 성일종 의원이 의원들 다 만나가지고 개별 접촉해가지고 예. 뭐 약속하고 이런 거 해주겠다 그러고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선 조금 이따 결과가 고루고루 나오기 다 때문에 짚고 넘어가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네요. 결선을 가게 될지, 네, 그렇지요.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오김 누나면 최고지 하시면서
KANSI 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 비대위원장으로 좀 농담한 건데. 우리끼리 정해봤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게 여의도 너머 동접이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동접보다 높은 상황이다. 근데 국민의힘 그거는 상식이에요. 국민의힘이 워낙 안 근데 높아서.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니까 예. 관심이 없는 건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예. 지금 없는 상황이죠. 예. 관심도 없고 국민의힘의 그 유튜브가 원래 동접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아요. 구독자는 좀 되지 않나요? 구독자는 좀 있겠죠. 예. 뭐 당원이 많다고 하니까. 근데 근데 지난번에 왜 당 대표가 자기 유튜브 만들어 갖고 뛰어다니고 그 셀프 주유소에 가서 마치도 뭐 장 대표가 직원처럼. 장 대표 간다고 어디가? 지금 얼마나 네. 됐는지 한번 볼까? 근데 장 대표 그것도 어디가 뭐 장 이런 거 대표가. 있죠. 구독자 좋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욕 먹고 예. 멈췄던 것 같아요. 지금 1.58만 명까지 가 있네요. 15,000명. 예. 그건 많다고 볼 수 없는 한 달 숫자죠. 전에 올린 게 거기서 멈춰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52만 명. 그 국민의힘의 채널이 동접이 1,100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얼마예요? 저희 지금요? 지금 언뜻 안 보여지네. 1,300 좀 넘고 있는 이 화면이 중인 지금 것 같아요. 커져가지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네요. 1,300 좀 넘어간 것 저희가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분발해야지.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슈퍼챗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60개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니까 잠시 후에 결과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나오는 상황 보고 11시 넘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재선거, 뭐 재투표, 뭐 부정선거 아주 그냥 올림픽공원이 지금 요즘에 너무 핫해서 특히 청년분들께서 아주 고생이 많아요. 시험 기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연차 내고 나온 분도 계시고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인데 책 펴놓고 거기 나와 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현장이 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사전 투표를 없애고 하루빨리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서 이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는데요. 이 장 대표의 주장,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김유정 의원님.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당대표를 한다고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임기는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당의 수석 대변인조차 당대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선거 해야 된다, 뭐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건 당론은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거의 치부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석 대변인하고 당대표가 시체말로 맞짱 뜨고 있는 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장 대표는 사실은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일주일이 넘도록 오히려 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이 사태를 두고 재선거 이슈를 끌고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연명을 위한 동아줄처럼 인공호흡기처럼 지금 네.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온갖 이 정말 소위 찌질한 모습들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야말로 당론입니까? 당론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그 검경 합동 수사도 해야 되고 지금 꾸려졌으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이 황당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지만 우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지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이게 안 된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본인이 그 6월 3일 날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하다 막 이런 속보가 떴을 때 네. 갑자기 장동혁 대표의 이 희색이 만면한 이 얼굴이 동시에 이렇게 잡히면서 이걸 고리로 내가 조금 더 길게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이슈는 지금 국조를 이제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나 네. 국정조사 쪽으로 갈 텐데 본인이 이거를 무슨 수로 끌어가서 재선거라는 이슈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동아줄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썩은 동아줄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국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키맨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일 텐데 재선거 반대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보여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지금 그 투표 용지의 부족으로 참정권의 그 훼손을 가져온 선관위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고 헌법 개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 재선거를 주장할 수가 없는 정치적 법적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일단 사퇴하고 다시 그 임해야 되는데 예. 사퇴를 하는 순간 삼선 규정에 묶인다라는 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것에 대한 어필은 보통 진 쪽에서 하지 이인 쪽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 법적 그리고 지금 그것을 재선거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시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또는 기초단체장의 선거가 아니라 네. 구의원 3, 4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정도라는 거예요. 특히 송파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이런 무리수가 실제로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개혁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당대표로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동아줄로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재선거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사전 투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재선거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확실하게 거리두긴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의도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명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한테. 네. 열심히 까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서 재선거든 사전투표든 주장하되 예.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사정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2년 후에 충남 보령 서천 총선 네. 본인이 거기 그 세이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충남지사 후보가 요번에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보령 서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지금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찐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 대표직 내려놔야지 본인이 데이터로 볼 때 어디 그게 내려놓을 각이냐 근데 그거 확실하게 내려놔야 될 각이거든요. 예. 근데 장 대표님이 뭐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정치를 할 것 같았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이동훈 수석님 입장에서는 특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강한 비판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선별적 재선거가 좀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입장이 좀 어떠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 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해온 그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게 이제 선관위라는 워낙 그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회 조직을 꾸려오다 보니 저는 정말 무능하고 나태한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견제를 안 받는. 그러다 보니 벌어진 사태 같은데 오히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정선거 하려면은 정말 그 사람들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엄청난 세력이 있어가지고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맨하탄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그런 거기서 나온 그런 엄청난 조직이 작동을 해가지고 네. 모든 뭐 이런 해킹해가지고 투표함까지 조작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선관위 하는 걸 보면요 제대로 투표용지조차 숫자를 가늠을 못 해가지고 배분도 못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오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관위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이게 조직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위원회 조직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정선거하고는 매치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를 또 엎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예. 야당의 대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올림픽 오고 가지고 가렸는데 있단 누군지 말이에요. 다 알아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미.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저 부정선거 음모론에 자기가 올라타면서 그걸 가지고 개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가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해왔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쫓겨날 처지에 처하니까 바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기가 이제 올라타면서 예. 이제는 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장동혁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하고의 차별성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국민의힘이 대표로서가 아니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대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세력이 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정선거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리 뜯어봐도 이거는 엮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점을 분명히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예, 예. 때 혹은 그 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쳤던 장동혁 대표가 네. 본인의 언행 일치를 최초로 실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지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사전투표 폐지하자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 도로 윤호개인당 된 거다라고 일침을 놨는데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부정선거하고 선관위의 부실 투표 또 부실한 선거 관리 이런 부분하고는 명백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거를 막 뒤섞어 가지고 마치 부정선거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지금 급하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장동혁 대표가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고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 재선거가 불가하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모이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함으로써 지금 보수 정당을 완전히 분쇄시켰는데 지금 결과 지방선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수 정당 이거는 보수 정당의 희비극 같은 거죠.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 사전투표를 마치 네. 부정선거의 근원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에요. 이분이 저번에 몇 달 전에 자기가 무슨 지방선거 공약인가 낸다고 그러면서 청년층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가지고 선거 연령을 대폭 낮추자고 주장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16세로 낮추자 그랬는데 뭐 그랬을 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 일각의 이제 그 뭐 기대와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30 10대들이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네. 점에 그 착안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유권자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라는 건 사실 2030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과거에 부재자 투표가 있어가지고 네. 저 서울로 유학 온 대학들 저도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하고 했는데 주소지가 저 지방으로 돼 미리 있기 신고를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거는 전국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30의 투표율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2030을 투표적으로 많이 끌어내려면은 사전투표를 열심히 하라라고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는 판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 한 줌의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한테 올라타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사전투표라는 걸 갖다가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생각이 없고 자기 모순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극도의 이기주의자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 검사 출신 윤석열이 그랬다면은 지금 판사 출신 장동혁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들 분포를 봤을 때 법조인 출신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검사 출신보다 판사 출신들이 조금 더 좀 점잖다고 해야 될까? 그런 약간 성향이 있었어요. 공통된 공통분모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별로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뭔가 정치인이 뭐 청년들의 목소리를 같이 좀 외쳐주고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니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쳐주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년들의 주장과 이 정치인들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청년들은 이 지금 그 투표 용지가 부족함으로써 참정권이 훼손당했다는 그 자체, 선관위의 그런 어떤 부실 이거에 대해서 성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학생들이 잠실에 모였을 때 정치인이 하나둘 나타나자 오히려 당신들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딱 선을 그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보느라고 뭐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기까지 그 가지고 등장을 해가지고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다시 재선거 주장하고 지금 다시 정치판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청년들은 심지어는요, 그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아무 생각도 없이 줄투표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차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유명한 그 뭐 처칠이라든지 알렉산더 토크빌 같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수준을 정치인이 지금 못 따라가는 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하고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장동혁 또 누굽니까?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전혀 달라요. 전한길 씨가 거기서 수모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섞이지 말라라는 취지로.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뭐 재선거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청년분들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 약간의 기존의 정치 집회로 조금 변질된 것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좀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장도연 대표가 전선을 뭐 확대를 하고 있어요. 본 투표 상황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사전 투표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쌍둥이 득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도연 대표가 뭐 전면 재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특검과 국정조사가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장도연 대표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전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됐다고 해서 장도연 대표를 그냥 두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선거에 있어서의 결과 같은 것들은 저는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야 본인이 당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전투표 이야기도 하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국정조사 특검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그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장도연 대표가 지금 당대표인데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들도 있다.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근데 장도연 대표가 계속 저런 스탠스로 가버리면은 그 일반적인 의원들이 같이 가기는 좀 어렵죠. 이번에 정정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거는 사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대세로 여겨졌어요. 솔직히 김대엽 의원이 이제 친한계 성향을 좀 보였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파로 좀 분류가 되고. 그렇게 저는 봤죠. 예, 그래서 정정식 의원이 될 거라고 봤는데 문제는 표 차이예요.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
측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 내부 측에서. 예, 이거는 잘못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고 이제 경고성 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한동훈 의원이 다시 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근데 김도읍 그건, 의원이 그 초재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돌아오는 건 한 1년은 지나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되면은 한동훈 의원 뭐 복당된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어갖고는 그거 사실 아니라고 뭐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이 어제 그만큼의 득표가 있었다라는 생각들도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예.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싫어한다고 해서 꼭 친한계는 아닌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선관위를 공격한다고 부정선거 거기 발당곡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이 장동혁 대표를 싫어한다고 해서 꼭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그러네. 거죠. 예. 저는 근데 이번에 이거 제가 그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월요일에는 짜증까지 내버렸는데 이 얘기하면서 월요일? 올림픽 공원 관련해 가지고 억지를 자꾸 쓰니까 네네. 짜증까지 내버렸는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퍼펙트한 보수 진영의 그 모델은 이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랑도 달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공화정에 총만 겨눈 게 아니에요. 내부에 독도 풀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부정선거가 횡행해서 그거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명분을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은 물리적으로 총을 든 거라면 그 이후로 부정선거를 얘기한 건 그 공화정 내부에 독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건 심각하다고요. 맞아요. 전자는 외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거라면은 후자는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려가게 해요. 전환길 같은 사람들 막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어떤 아이템 몇 개 가져와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다, 선거 신뢰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보수 정당에서는 막아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부실 선거를 규탄하면서 부정선거는 아닙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상계엄에 준하는 정도로 공화정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감정적으로 찐텐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어요. 한동훈은 그 얘기 안 해요.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그 말을 막질 않고 그냥 부실선거니 규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스탠스와 링크를 걸어가지고 저 동력은 이용하되 선은 지켜서 거기까지 넘어가진 않는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파제 노릇을 해주셔야 돼요. 이준석처럼. 진짜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거는 부실선거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 댓글 중에서 김기욱 혹시 한파 아닌가라는 이렇게 댓글들이 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희노이과 저한테도 그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댓글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많아. 네. 아유, 큰일이다 너네들도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분들한테 오해를 지금 많이 명분을 합니다. 주고 있는 건 선관위라니까요. 선관위 빨리 지금 특검 가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선관위원장이랑 사무총장 이미 사퇴했잖아요. 이분들 지금 백수잖아요. 예. 출국 금지 조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퇴한다고 하는지 넘어가시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빨리빨리 이걸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 이런 수사 자체가 시작하기가 참 더뎌. 예. 그러니까 참 이미 가니까 느려. 보관함이 사라져 있고 예. 이게 김정철 변호사님이 원래 투표 용지에 대해서도 증거 보전 신청했는데 그거는 법상 보관하게 돼 있으니까 받아주지 않으신 거거든요. 나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젠 믿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콩으로 믿을 매주 수가 쓴다고 해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을 하자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들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소장파가 아닙니다. 노장파들입니다. 노장파입니까? 예, 노장파들이 장동혁 좋네, 대표 말 맞네. 사퇴를 조금 요구하고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의 6.3 선거의 책임론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사퇴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과연 이 대표직을
계속 보전을 할 수 있을지 여기 좀 궁금한데 사실은 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이게 사퇴까지 할 일이냐라는 게 사실 뭐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딴 거 말고 이 네. 조강환 최고위원이 어쨌든 30대 후반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철없는 그래, 소리 이렇게 그거는- 말하는 거는 그래. 너무 수준 떨어지는 얘기고 이분이 조강환 이 최고위원이 민주당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치를 언제 시작했냐? 시의원 출마로 시작했는데 아, 그랬구나. 그때가 36살이었어. 기초의원. 그럼 본인은 그때 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나는 이 지금 이분이 58년생이시더라고. 이 세대에 너무 큰 문제라고 봐요. 아니 30대 후반이 어려 지금 기업 가봐요. 기업 가면 30대 임원이 즐비하단 말이에요. 뭐 제 자랑을 약간 해보면 저도 30대 임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아무도 야 철없어 어린애 이런 얘기 아무도 뭐라 안 했어. 왜냐 그게 되게 당연했거든. 어떻게 30대 후반에 뭐 어떻게 해야 누나 여기서나 이러지 일할 때 여기서나 이러지란 여기가 뭐 어때서? 아니 30대 임원을 했대. 정치권에서나 이 취급받지 누나 그게 잘 나갔어 옛날에는. 부정부패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뭘 부정부패야. 거기는 다 숫자로 다 매겨진대 성과가. 놀랍네. 그 의외 표정 뭐야. 여기서나 이러지가 가장 여기서나 핵심 이러지. 키워드였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띨팍하게 보이지. 기업 다닐 때 엄청 엘리트 스마트였어. 계속 임원하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나도 왜 그랬나 그러니까. 싶어 지금.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미쳤지 진짜. 와 임세원 임원이었어. 뭐였어요 임원? 이사. 야. 나도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사였어. 그냥 웹소설이나 계속 쓸 걸. 그럼 돈 많이 벌었겠지. 돈더 벌었죠. 자유롭게 살면서. 여기 이 이분 그러니까 난 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이 30대나 40대 취급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화났던 지점이 저 지난번 컷오프 됐을 때 네. 아니 당연히 마음 아프지. 근데 컷오프 됐을 때도 이미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나간 선배가 제가 이제 막 어떻게 나 컷오프 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아직 젊고 어리니까 기회 많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죠 선배님 저 몇 살인지는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나이도 모르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데 여전히 저를 처음 봤던 나이인 30 초반으로 알고 있더라고. 근데 본인은 이미 60대가 다 돼가고 있어. 근데 나만 나이 안 먹어? 내가 뭐 벤자민 버튼이야 뭐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30대 초반으로 볼 수가 있지. 누나를 30대 초반으로 봤다고 약간 아니 어필하는 것 같아요. 어필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아하. 인식이 아니 당연히 나도 늙었지. 근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걸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진짜 문제가 많고 오늘 유독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온 것 같긴 하네. 오늘 거기 방송국에서 해줬어요. 근데 봐봐 우리 당만 봐도 지금 김민석 총리님 같은 경우도 만 33세 지역구 의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네. 39세에 재선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할 때 어리고 철없었어요? 아니었잖아. 남경필 의원도 되게 일찍 데뷔하셨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뭐 많아요. 근데 그때 어리고 철없으니까 그러니까. 5.18 전야제 세천의 NHK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철이 없었지. 철없이 했던 행동들인가? 네. 이거 진짜 나는 이게 여야 불문하고 누구한테 나이로 철없고 뭐 이런 얘기는 진짜 금기어야 금기어. 뽀뽀만큼 금기어예요 진짜로. 그렇죠. 예,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럼 철이 그럼 언제 생겨? 60대 본인처럼 60대 되면 생겨요? 아니 근데 저거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우재준 청년 최고의 나이 갖고 뭐라 한 게 아니라 아니 사퇴를 할 거면 자기가 사퇴를 하든가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그 사퇴 여론을 만들던가 해야지 나는 사퇴 안 하는데 공개 발언해서 우리 사퇴합시다라는 건 이거는 땡깡이죠 땡깡. 그거는 50대가 해도 땡깡이고 60대가 해도 땡깡인 거예요. 근데 비공개 회의 때가 더 심각했대요. 비공개 회의 때는 말을 안 했다는데 비공개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조강환 최고위원이 저런 놈 이랬대요. 놈이라 그랬대 또. 그 직전 비공개는 없었대요. 안 왔대요. 하여튼 뭐 끝나고 내가 그당 얘기에 대해서 일단은 길게 얘기할 건 조강환 최고가 아니지만 이 말의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요. 좀 막말하는 몇 스타일이. 번에 좀 그러니까 막말까지는 아니어도 그 말 때문에 그 설화와 논란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래도 우재준 의원은 대구에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발언 뒤에 사퇴론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는 있어도 철이 없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더 그게 좀 철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좀 이 사퇴론에 대해서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수치적으로는 패배한 게 맞으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하고 또 다른 지도부의 리더십으로 치르는 것도 맞다고 좀 보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시절에 국민의힘의 대표가 11번이나 바뀌었다면서요.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걸 또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과거 이준석 대표도 쫓겨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 양가적 감정이 들어서 이걸 국민의힘에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이 사무총장의 모습이 약간 왼쪽 팔을 기부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네. 티셔츠 저희가 더 자꾸 불쌍해 보이게 왜. 대한민국. 뻔뻔뻔뻔뻔. 약간 하얀색이니까 약간 아랍계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도가니 사리기 레드.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래 다들 정신 좀 났어? 난장이잖아. 아 코르테스 몰라요? 코르테스? 어? 네. 몰라? 남자 아이돌 그룹. 몰라. 모르다니. 내가 리센을 모르는 것과 똑같구만. BTS 알아? BTS. BTS. 뉴진스랑.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목표가 슈퍼챗 개수 77개입니다. 예. 77.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저희가 우리 3개를 우리 패널분들이 하나씩 마음에 드는 댓글 골라서 커피 쿠폰 쏴드리니까 슈퍼챗 오늘 목표 달성할 수 있게 77개.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7. 손흥민 선수는 7번인데 77개. 더블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77개를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데 오늘은. 가격과 상관없이 슈퍼챗만 쏴주시면 됩니다. 목표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세연 대변님, 우리 세연이 누나 문신한 거 아니냐? 라고 문신?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가 지금 문신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이래지미? 네, 근데 여기 안에 옷을 입은 거야. 네, 옷을 입은 거야. 여기 약간 이게 이래지미 느낌이 문신이라. 있잖아. 대박이다, 나도 진짜. 몰랐는데 화면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 이걸 문신을 한 거야? 네. 그렇지. 저거 약간 깡패 같은 애들이 그 반팔티 따면 이게 맞지. 살짝 얘도 문신이겠네, 얘도. 그래 나오거든. 근데 팔은 모르겠는데 저거는 약간 흰 티에 안에 저거는 약간 그래.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인다. 오해할만 하네. 와 대박이다. 이거 화면을 문신에 저렇게 담배까지 피웠으면. 네, 화면을 저렇게 잡으면 누나 이렇게 약간 좀 문신 같아. 문신이 여기 뭔지 알지 형. 네. 와. 여러분 민소매 입은 거 못 보셨죠? 뭐요? 여기 써 있어요. 민수신으로 더 민주 화이팅. 용이랑 막 붕어가 영웅이랑 이렇게. 붕어. 마크 있다 마크. MG 조포. 이재명 써 있다 이재명. MG 조포. MG 조포. 웃긴다. 오해받을 만했어.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이네. 진짜. 그러네. 난 어디 눈썹 문신 얘기하나 했네 지금. 눈썹 문신. 차이나 카라구나. 예. 아니 차이나가 이게 모양 이렇게 생겨서 좋아. 문신녀 됐네 또. 진짜. 골초에 이어서 이제 문신까지. 나 이미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오해를 안 했을 거야. 약간 누나니까 누나 문신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저것만 딱 잘라서 여러분 이레지미 하는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좀 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그 진짜 이래지미 문신으로 그렇게 합성을 해 이렇게. 야. 아니 문신 사법도 이제 합법인데 뭐 장려합니다 장려. 도영 기자님이 슈퍼챗 15,000원 주시면서 세연 누님 저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기인이 누님 폰 번호 없더라고요. 나 누나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 왜 그런 거야? 몰라?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나? 안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진짜 우리 냉정한 카톡으로만 사람이야. 했구나. 알고 그래. 보면 정말 정없고 냉정한 아니 사람. 이보세요. 정말. 세연 누나도 내 핸드폰 번호를 딴 적이 없어. 있어. 나 없어. 안 갖고 있는데? 나 있어, 없어. 나 이게. 카톡으로만 얘기했어. 카톡으로만 기프티콘 보내주고 진짜 했지. 진짜 있다니까, 뭔 알고 보면 소리야. 내가 아는 정치권 사람 중에 최고 냉혈한 순위에 들어. 요거 그러면은 잠시 팩트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연이 누나 누나는 없지? 이기인의 없지 임세은도.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화철 나눈 적이 없는데 뭘 있어. 갑니까? 아이고 있네. 전화 울려 안 울려? 전화 울려 안 울려? 세연이 누나 전화번호가 있는데 진짜. 전화 울리잖아.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야? 여보세요? 이봐. 아 방송 중입니다. 진짜 냉혈한이다. 냉혈한. 잘못 걸려왔네요 전화번호가. 냉혈한 정말.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김도영 기자를 네. 반드시 피살시키겠다. 이런 걸 굳이 또. 근데 진짜 냉혈한이에요. 은근히 되게 냉정하고. 그래. 진짜. 네, 그래요. 진짜. 이 자꾸 짠한 이미지로 따뜻한 이미지 만들려고 포장하는데 전혀 아니고 야, 어디 정말 번호가 없냐? 정말 냉혈한입니다. 좀 서운하긴 하네 이 부분은. 네. 다 있어. 난 다 저장해 무조건. 저장했어요. 네. MBTI 어떻게 되시죠? 저 E입니다. E. 이야. 아니 뒤에 거 얘기해봐. FT. ENFP. F라고? F야? F야. 그래. 되게 F요 저. 알겠습니다. 예. 또 어쨌든 김도영 뭐 기자님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고. 거기 어느 날 뚝 뜨길래 봤더니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챗을 쌌죠. 맞아요, 김도영 기자. 네. 거기 나갔어요? 출연했어요? 아니 거기는 아니야. 거기 근데 김지은 기자님 맞아요. 그걸 또 한국일보. 방송국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반가워가지고 그때 보냈죠. 제가 또 그때 가발이라고 했던 것도 좀 죄송하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 안 나왔을 때구나. 김도영 기자님 대신 나왔을 때 있었어요. 머리 가발이냐고 직접 물어봤어. 그래서 김도영 내가 기자. 방송에서 머리 가발이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진짜 무례한 사람이네. 김도영 기자. 혹시나 진짜 그게 가발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 김도영 기자님 머리 가발이죠. 그게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 가발 같지 않은데. 전혀 안 그래 근데 보이네.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의 궁금증을 난 해소시켜 드리려고 가발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냉혈한과 무례한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은근히 제일 정상인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보면. 그러네. 네. 예. 제가 제일 정상인이에요. 냉혈하고 이레즘이 있고 무례하고. 무례하고 그런 약간 띨빡하고 그런데 야 여기서 가장 또 제가 제일 정상인이에요. 근데. 그래 보인다 오늘따라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그건 뭐야? 그러네. 예. 자, 지금 슈퍼챗으로 세연 누나 담배 문신까지 얼마나 타락하시는 겁니까? 라는 댓글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놀라운 사실 30분 동안 정치 이야기 딱 한 2부 됐어.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금요일에. 그래도 하긴 했잖아. 약간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이 금요일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다른 데서는 너무나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다 나와 있는 들었잖아요. 거. 이거 뭐 알잖아, 처음 듣는 다.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 쪽 패널이든 저쪽 패널이든 얘기 다 똑같잖아. 복붙이잖아, 복붙. 아, 그렇지. 예. MC 지금 당황했다.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장동영 대표 사퇴론 이거 얘기할 거 아니야 또 다 똑같이 얘기하더만. 근데 뭐 결론도 다 아시잖아요. 장동영 대표 사퇴 안 하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하겠죠. 맞아요. 끝.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축구 보러 가자. 자 이제 책국 켜고. 네. 저희는 다음 주 손흥민 10시 화이팅! 30분에 찾아뵙도록. 손흥민 화이팅! 우리 끝나도 여러분들 슈퍼챗을 써야 돼요.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예. 자,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 보수 정치를 우습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물러나야 된다 대표직에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당에 신경 끄세요. 아하. 네. 왜 네가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랍니까? 깔끔하다. 남의 당에 신경 끄세요. 그렇구나. 그렇지. 남의 당이죠. 나 방금 착각했네. 남의 당이지. 남의 당에 네. 왜 오지랖이야? 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복당에 혹은 이제 복당을 해서 빨리 대표직까지 넘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원대 선거에서 가장 친한동훈계와 가까웠던 김도우 의원마저도 네. 1년은 지나야 된다. 나 당장 복당이? 복당시키겠다는 뜻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의사를 밝혀야 검토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니다. 그리고 당내 특히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이거 당원들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의견 수렴하면 100% 반대가 압도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정점식 대표 임기 때 논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게 네. 아마 총선 전이 되면 모두가 다 합치자 힘을 모으자 막 이런 분위기들이 정치권에 생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논의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거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논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어디서 오해해서 장해찬이 그때 뭐 해야 된다.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제 그 정점식 국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또 한동훈 형이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재건을 공감하면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데 한동훈은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대표 때 정점식 의원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아주 모욕적으로 쫓아낸 당사자입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었지만 사이가 안 좋다. 병주고 약주고. 그때 한 딸들이 좌표 찍어서 정점식 의원이 핸드폰을 못 쓸 정도로 욕 문자가 쇄도하고 당원 게시판 한동훈이 점정식 뭐 점똘식 물러나라 막 엄청 막말해놨어요. 그래. 뭐 그 한동훈이 뭐 동명이인이라는 건 그쪽의 주장이고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당원 게시판 한동훈과 그 한 딸들이 난리를 쳤던 대상이 바로 점정식 의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그때 제가 무리하게 정책위 의장에서 쫓아냈던 건 죄송했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게 이 정치적 어떤 화해 선결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랬던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약간의 그 선거를 조금 빡세게 겪으면서 약간은 그 우리 장희찬이 봤을 때 한동훈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지 않나?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요? 지역구 선거 이긴 걸 어떻게 폄하하겠어요. 그리고 뭐 길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하는 것은 전 나름의 업그레이드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당선됐다고 복당?
제가 YTN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재판 중단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당선은 대단한 거다 그 자체로 인정. 근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제명을 받은 거잖아요.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인정이 아직 전혀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그랬다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한국 IP로 글 못 쓰잖아요. 명의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반성이 없이 그냥 당선됐으니까 무조건 다 덮어줘라는 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재판 다 덮어줘 하는 민주당 비판하는 거랑 완전히 그 일맥상통하는 논리잖아요. 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인다라는 거죠. 예.